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외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를 이제 미국 덕에 사는 무임승차 국가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총리와 회담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캐나다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다. 나의 어머니 쪽 친척이 캐나다에 있었다라면서 호감을 표현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약간 저는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극적으로 사실 이렇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적인 원건 모드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전환한 모습은 전형적인 정부적인 연기 어쨌든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발언을 약간 특이할 수 있으니까 캐나다 나라랑 특별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나라가 왜 특별한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친척 쪽이 캐나다 출신이라고 개인적 일화까지 곁들이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건 트럼프 쪽에서는 약간 정말 특이하게 만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제 태도전환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트럼프식의 어쨌든 정부적인 감각이 발동된 계산된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외교적 무대에서 이제 트럼프는 계속 이런 걸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먼저 해오고 공격한 다음에 약간 후퇴했다가 포용하는 약간 이런 치고 빠지기 전략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모두가 그를 중심에 놓고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약간 비슷한 약간 이런 전략인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들을 보게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서 즉 어떻게 보면 강경한 사전 발언은 이제 지지층 결집을 먼저 시킨 다음에 언론을 자극합니다. 그다음에 회담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게 이제 막 기대를 딱 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교 실익과 정부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왜냐하면 이런 걸 계속하면 외교적 실익을 전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서는 또 실익을 얻어야 되니까 부드럽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책이 있습니다. 협상의 이슈라 책이 있는데 거기 나온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결을 이제 협상을 들어가게 돼서는 예상 밖의 유화 마무리로 풀어내는 건데 사실 그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 밖에 불가능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결국 협상의 무기로 하는 설계를 미리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뒤가 다를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바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관되게 하되 자기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끄는 것이 자신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이게 이번 협상에서 이제 고양이 외교로 하는데 이게 이번 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연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감정적이기보다는 계산적인 전략가로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지층과 외교 상대국 모두에게 일단은 다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 캐나다 이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설정이 좀 되게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얘기했던 협상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실제 협상할 수 있지만 투트랙 전략을 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제 무역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안보를 놓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는 이제 공격적인 메시지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결집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속 유화적인 협상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 투트랙을 쓸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캐나다가 이제 에너지라든가 히토류라든가 북극 항로라든가 전략적 공급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의 공급망에 재편하면서 캐나다 자원을 이 안에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뭔가를 협상을 계속 열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묶어두는 방식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국경 안보와 나토 분담금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활용한 카드인데 이 동맹에 관한 재정 압박과 안보 불만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꺼낼 수 있고 꼭 꺼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캐나다에게 다시 요구할 것 같고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상대가 으르렁거릴 때와 다정하게 손 내밀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협상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목적은 감정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협상을 해가면서 미국 중심으로 아마 이제 계속 판을 짜면서 유리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